베이직 학습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습 매뉴얼에 보면 제가 빨간 박스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이직은 모두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은 1권부터 5권까지는 기초 품사이론을 다룹니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3 수준의 여러가지 품사이론이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권부터 8권까지는 기초 문장이론, 즉 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5대 코드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9권에서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 판단을 하는 테스트, 그리고 실전 독해에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학습 대상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우리말과 영어의 호환 규칙을 기반으로 문법, 해석, 영작, 듣기, 말하기를 동시에 통합 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 순서는 1차적으로는 1권과 2권을 공부합니다. 이건 필수 코스예요. 1권, 2권을 공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책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가 중요한데요. 2차에서는 3권, 6권, 4권, 7권, 5권, 8권 이렇게 짝을 이뤄서 동시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3권, 4권, 5권은 품사 이론이죠. 그리고 6권, 7권, 8권은 문장 이론이잖아요. 이것들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책을 2권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중학교 수준에서는 품사 이론과 문장 이론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루는 투부정사의 명사형법 배웠다가 그 다음 날은 명사의 복수형 배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원에서도 이와 같이 품사 이론과 문장 이론을 병행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이제 3차로는 국어를 공부하면 되겠죠. 학습 코스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해석과 영작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하기 훈련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법은 6권부터 8권에 해당되고요. 1권부터 5권까지는 바로 단어를 공부한 다음에 해석, 영작, 말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습을 시킬 때 이 9권의 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베이직 9권에 가면 챕터 7이 있어요. 거기에 코드 판단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2개월마다 1회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베이직 1권부터 5권까지 수업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학생이 수행해야 될 역할, 교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단어 공부에서 1번, 2번 있는데 학생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때 교사는 또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이 끝나면 교사는 이걸 하고 또는 준비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2번이 끝나면 교사는 이걸 하고 이렇게 매뉴얼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어 학습을 보면요. 학습 용어에서도 설명드렸죠. 먼저 학생들은 단어 목록을 활용해서 암기하거나 선생님들의 인쇄물로 공부하겠죠. 그럼 선생님은 뭐 해야 될까요? 이건 사전에 해야 되겠죠.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 즉 단어 목록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어를 암기하는지를 설명해 주거나 또는 인쇄물을 준비해서 배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는 먼저 단어를 외우면 이제 학생들이 훈련이나 또는 테스트를 하겠죠. 이렇게 워드 매칭부터 4단계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학생의 리포트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런 리포트 확인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확인해서 100점 기준으로 3번을 했는지 또는 2번 시켰는데 2번을 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종이로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쇄지를 준비해 가지고 인쇄 테스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 학습이 끝나면 이제 교재 학습을 하겠죠. 그럼 교재 학습은 해석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권을 보면은 목차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비동사 문장을 공부한다 그러면 교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앞에가 호환 규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을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죠.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학생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념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자, 개념 강의를 할 때는 수업 시작을 눌러서 이 강의를 청취하면서 학생들이 교재 학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강의를 청취하면서 강의에서 지시한 대로 학생들은 교재 학습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이 끝나면 선생님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개념을 이해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강의가 끝나면 학생은 뭘 진행하느냐? 두 번째로 교재를 보면요. 그 밑에 메타인지 훈련이라고 있죠. 이 메타인지는 선생님들 잘 아시죠?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끝나면 학생은 이 비동사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메타인지 훈련을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끝내면 선생님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재를 가져오라고 해서 점검을 쭉 한 다음에 잘못한 것은 있는지, 해석을 잘못한 것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교재 자체가 학생들이 자,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 여기다 쓰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쓰고, 그 다음에 해석을 끊어서 의미 단위별로 하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점검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전체를 점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2, 3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보시고 학생이 완벽하게 메타인지 훈련을 끝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인지 훈련이 끝나면 이제 호환규칙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교재로 다시 가볼게요. 교재에 가면은 제일 앞에 호환규칙이 있잖아요. 이 우리말과 영어를 호환시키는 규칙입니다. 자, 이 규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암기한 다음에 원하우에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100점 기준으로 3번 실시하게 됩니다. 저걸 외운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원하우에 가서 자, 호환규칙을 암기한 다음에 여기 보면 문제 있잖아요. 학습 용어에서 설명드렸죠. 여기 있는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개념 체크하고 핵심어 파악 이렇게 두 개의 문제 유형이 있죠. 이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4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해설 강의는 필요할 때 청취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학생이 자, 호환규칙을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면 문제를 풀이할 때는 이렇게 100점 기준 3회를 항상 시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학생의 그 문제풀이를 한 그 리포트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념 체크 구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학생이 학원에 가서 컴퓨터만 하고 왔다 이런 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구두로 테스트해서 학생이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개념 체크 구두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문제에 보면 이렇게 개념 체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인쇄해 가지고 선생님은 그 문제와 정답을 보면서 학생에게 구두로 테스트하면 되겠습니다. 인쇄하는 요령은 자, 인쇄하기를 누르면 되겠죠. 그럼 여기 단어, 문장, 문제인데 문제를 누르면 되겠죠. 자, 문제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 문제가 몇 개였어요? 2개였죠. 그러니까 개념 체크, 액션오파 이렇게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요. 해설 강의는 이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개념 체크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그러면 이렇게 개념 체크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인쇄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인쇄하는 방법은 전체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답안지 인쇄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고 이제 밑에는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야 인쇄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거를 인쇄해서 이걸 보면서 물론 학생은 안 보고 선생님 앞에 앉아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을 3가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그럼 학생이 명사, 형용사, 장소부사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명사, 형용사, 동사 그러는지를 보고서 이제 구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비동사 뒤에 명사가 있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학생이 주어가 뭔 줄 압니다. 그럼 맞는 거죠. 근데 학생이 만약에 주어가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적해 가면서 이렇게 구두 테스트를 상세하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공부가 끝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우에서 강의 영상을 보면서 교재 학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학생 스스로 교재에서 메타인지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환 규칙을 암기한 다음에 원어원에서 문제풀이를 한다 이거죠. 그때 선생님들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박스에 있는 개념 체크 구두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 뭐 하느냐, 교재로 가볼게요. 자, 메타인지 훈련까지 해석이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교재에 쓰기가 나옵니다. 이 쓰기는 왜 있느냐 그러면요, 자, 해석을 했죠, 이 문장들을. 그럼 쓰기를 해서 학생의 머릿속에 인풋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영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쓰기를 하는데, 교재에 보면 영어 문장 밑에 이렇게 쓰기 칸이 만들어 있죠, 워크북이. 여기에 학생들이 이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3번 쓰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썼는지, 뭐 글씨를 이렇게 삐뚤빠뚤 아무렇게나 장난으로 썼는 건지 제대로 정성 들어서 공부를 했는지를 교재만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가 끝나면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재에서 그 다음 순서로 영작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교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문장에서 이제 핵심어를 파악하면서 영작 훈련을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 강의와 메타인지 훈련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개념 강의를 공부하게 되는데, 개념 강의는 당연히 수업 시작하기 위해서 원어원에서 강의를 청취하면서 듣겠죠. 이때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영작의 개념을 이해했는지, 어떻게 영작하는지를 이해했는지를 가볍게 점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고, 자, 영작을 어떻게 하는지 강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죠. 그걸 가볍게 점검해주고, 혹시 이해를 못했으면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강의가 끝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메타인지 훈련을 영작에서도 똑같이 진행하겠죠. 교재로 가볼까요? 자, 학생이 영작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영작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우리말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하는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영어로 문장을 영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 교재의 내용을 모두 빈칸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메타인지 훈련 자기주도 학습이 끝나면 선생님은 당연히 해석의 경우처럼 교재 점검을 해주고, 아이가 영작이 잘못된 부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첨삭 지도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은 뭐 하느냐, 이제 원어원에 가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끝나면 문장 학습에서 어순배열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각각 리포트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어원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품사 이론은 해석, 영작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 리본 표시는 유닛, 즉 단원 표시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공부가 끝났으니까 영작을 눌러서 영작에 가서 문제풀이를 하라고 그랬죠. 자, 이번 경우에는 핵심어 파악 문제가 있죠. 핵심어 파악 문제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 당신은 화가다, 이 문장을 영어로 쓸 때는 문장의 핵심어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는 주어가 뭔지니까 나는 비동사 뒤에 명사를 쓰겠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있다,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하니까 나는 비동사 뒤에 장소부사를 쓰겠다. 그는 택시기사다, 주어가 뭔지를 말하니까 나는 비동사 뒤에 명사를 쓰겠다. 이와 같이 핵심어 파악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가 끝나면 이제 해석할 때하고는 다르게 문장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보면요, 문제풀이가 끝나면은 선생님은 당연히 리포트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은 문장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때 어순배열 상으로 백점 기준 3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리포트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문제가 끝나면 문장으로 가서 학습 용어에서 설명드렸죠. 여기 어순배열이 있잖아요. 상으로 놓고, 자, 이 문장들을 이제 어순배열하는 훈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도록 3번 맞도록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학습까지 끝나면 선생님은 리포트를 하게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기 수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 학생들은 듣기하고 말하기도 동시에 훈련을 해야 영어를 이렇게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생략하지 말고 시켜주기 바랍니다. 말하기 학습은 수업 시작하기 화면을 눌러서
학습 용어에서 설명드렸죠. 재생 모드를 반복으로 설정하고 문장별로 완벽한 쉐도잉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를 눌러서 문장만 띄워놓은 다음에 여기 재생 모드 연속 있잖아요. 이걸 반복으로 바꿔놓으면 자, 이 스피커를 누르면 계속해서 이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영어 문장이 마치 우리말처럼 들리는지 해석하고 3번 쓰고 영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우리말처럼 들립니다. 단 학생들이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안 들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만 선생님이 발음을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업 시작하기 재생 모드를 반복으로 설정하고 문장별로 완벽한 쉐도잉 훈련하라고 했죠. 듣고 따라하기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제 구두 테스트를 진행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두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교재에 보면 자, 이렇게 우리말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화면에는 몇 개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한 1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교재를 보면서 다 물어보지는 말고요. 한 4, 5개 정도 또는 3, 4개 정도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영어로 말해봐. 우리 형은 10년 전에 농구 선수였다. 그럼 학생이 영어로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는 저녁에 피곤했다. 영어로 말해봐. 이런 식으로 구두 테스트 하는 게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제일 좋고요. 또 학생 스스로도 굉장히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두 테스트 부분을 반드시 진행하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선생님들은 유념해서 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점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쉐도잉 훈련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선택 사항인데요. 스피킹을 이제 녹음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어로 가보면 스피킹 있죠. 학습 용어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더빙이 2개가 있는데요. 뭐 선택해서 저는 음성으로만 주로 녹음을 시키는데 상으로 넣고 이 부분을 녹음해서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그 발음을 들어보고 선생님이 뭐 학부모한테 공유를 한다든지 또는 발음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준다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생님들은 여기 학생의 역할,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 이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번호에 따라서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박스로 이렇게 강조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구두로 테스트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학생도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매우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6권부터 9권까지의 수업 진행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테스트는 똑같습니다. 자, 6권부터 9권까지, 특히 6권부터 8권까지는 이 문법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하기를 눌러서 당연히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이해를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메타인지 훈련 자기주도 학습을 하겠죠. 역시 선생님은 교재 점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환 규칙을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하겠죠. 그때 이 개념 체크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문법에는 개념 체크만 있어요. 선생님은 리포트를 확인해주고 그리고 개념 체크 구두 테스트를 해주는데 똑같습니다. 앞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이 끝나면 이 문법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 1권부터 5권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쓰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영작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에서도 역시 재생 모드를 반복으로 넣고 애들의 쉐도잉을 하게끔 한 다음에 선생님은 교재를 보고 구두 테스트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볼까요? 베이징 6권의 지금 예인데요. 챕터 1에 보면 명사절, 명사구, 챕터 2에 보면 형용사절, 형용사구, 문법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교재의 제일 상단 부분에 영한 호환 규칙이 나오죠.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반드시 암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포인트도 암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학생들이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암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요. 이 앞부분에 호환 규칙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이제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문법이 문장 연결하는 방법을 문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공부가 끝나면 선생님은 교재를 보면서 아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개념 강의가 끝나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메타인지 훈련하겠죠. 학생 스스로 이제 이 부분을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서 선생님의 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럼 메타인지 훈련이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해석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역시 해석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고요. 해석의 메타인지 훈련을 진행하겠죠. 해석이 끝나면 교재가 이제 쓰기로 넘어가겠죠. 왜냐? 해석했던 모든 문장들을 이제 학생들의 머릿속에 인풋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쓰기가 끝나면 또 영작 개념 강의를 듣고 영작의 메타인지 훈련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법, 해석, 쓰기, 영작 이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어워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직 6권에 가면 베이직 6권에 가면 이제 문법이 나오잖아요. 명사절, 대절부터 나옵니다. 1권부터 5권까지는 해석, 영작 이렇게 두 개씩 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장 이론에서는 문법, 해석, 영작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메타인지 훈련을 진행하고 선생님의 점검을 받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베이직 1권부터 5권까지 수업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이 있죠. 참고사항 있잖아요. 베이직 1권에 보면요. 학습 용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학습 용어. 그래서 이 학습 용어는 신규생은 무조건 2번에서 3번 정도 학습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베이직 1권에 가면 유닛 1에 학습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용어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뭐 품사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선생님 품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뭐 주어에는 명사를 쓴다고 하면 선생님 명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주어는 동사 앞에 있다 그러면 선생님 동사는 뭐예요? 계속 질문을 하죠.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그 다음에 형용사가 뭔지, 소유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품사 그 용어들 있잖아요. 이 용어들을 전부 다 이 유닛 1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어워에 가볼게요. 베이직 1을 누르면 여기 학습 용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관사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말과 영어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베이직 1권의 학습 용어를 신규생은 무조건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세요. 그러면 수업 도중에 선생님 목적어가 뭐예요? 보어가 뭐예요? 명사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히 설명해 주는데 질문의 그 횟수가 확 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세 번 돌린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문장 이론 또는 품사 이론을 이렇게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권부터 5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시키고 역시 개념 체크 구두 테스트와 그 다음에 문장을 영어로 말하기 구두 테스트 그 다음에 6권부터 9권까지도 이런 순서로 학생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잘 유념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체크 구두 테스트와 그 다음에 문장을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그 우리말 문장을 질문을 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게끔 구두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베이직 교재의 수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